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산에듀 강사 임교훈입니다. 다산에듀와 LS 일렉트릭이 함께 만들어가는 PLC 제어기술자. 자, 그중 오늘은 이 PLC 제어기술자 2급의 6번째로 등장한 공개 문제 풀이를 여러분과 함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주제는요, 바로 차량 입고 제어 시스템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주차 타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주차 타워는요, 차량이 입고하고요, 주차가 끝난 차량이 출고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PLC 제어기술자 2급의 난이도를 고려했을 때 출고까지는 구현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차량이 들어와서 내가 원하는 층의 차량을 입고하는 것까지, 즉 차량 입고를 하는 부분만 한번 이 공개 문제에서 한번 구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은 주차 타워와 같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차량을 입고하는 과정만 구현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제 목적을 보시면은, 자, 주차 타워에 있는 차량 엘리베이터의 속도를 점검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1층에 진입한 차량을 엘리베이터에 적재한 후에 내가 원하는 층으로 이동해서 차량을 입고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리고 HMI 화면을 통해서는 지금 주차타워가 어떤 속도로 엘리베이터가 운전을 하는지, 그리고 지금 엘리베이터가 몇 층에 있는지, 혹은 몇 층에서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러한 동작 상태들을 우리가 HMI 화면을 통해서 감시할 수도 있고요, 제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작화 프로젝트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HMI 화면을 통해서 차량이 들어온 거를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특정 버튼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층으로 차량을 입고하는 것까지, 그러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우리는 만들어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쭉 만들어야 되는지 설계자가 만든 요구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험생분들은 반드시 이 요구사항들을 따라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작화 프로젝트도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하나씩 쭉 읽어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1번부터 4번 같은 경우는요, 앞전에서 다룬 공개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쭉 읽어봐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5번부터입니다. 5번부터. 그래서 5번을 보시면 우리가 앞전에 외부 신호라고 해서 어떠한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어요. 그게 스마트팜에서는 온도였고요, 물탱크에서는 수위였어요. 이번 공개 과제에서는 엘리베이터 속도가 가변 저항이 됩니다. 즉, 가변 저항을 조정하면은 엘리베이터의 속도가 바뀐다라고 우리가 하는 하나의 아날로그 신호를 엘리베이터 속도로 지정을 해서 가변 저항을 통해 PLC에 있는 아날로그 입력 신호에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가 이번 공개 과제에서는 엘리베이터 속도가 되고요, 아날로그 입력과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날로그 입력값은 0에서부터 4000까지 범위 내로 동일하게 입력이 되고, 이것을 우리는 실제 인버터에 0에서부터 60Hz의 인버터 주파수 값으로 스케일을 해줄 겁니다. 엘리베이터 속도가 아날로그 값 0에서 4000인 것을 우리는 최종적으로 0에서 60Hz인 인버터 주파수 값으로 바꿔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은, 자, 아날로그 입력값 우리는 0에서부터 10V를 받죠. 0에서부터 10V로 아날로그 입력이 받으면은 PLC는 이것을 0에서 4000 값으로 스케일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짠 값에 의해서 0에서 4000이라는 데이터를 또다시 아날로그 출력 값에다가 0에서 10V로 바꿔서 인버터에다가 전달을 해주죠. 그리고 인버터는 0에서부터 10V를 이제 0에서부터 60Hz인 인버터 주파수 값으로 스케일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있는 공개 문제와 거의 유사합니다. 대신에 그 값이, 그 조건이 엘리베이터 속도다라는 차이점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다음 6번째로 넘어가서 주차 타워, 차량 입고 제어 시스템의 전반적인 설비 구성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은요, 주차 타워는 총 5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1층은 입출구입니다. 차량이 들어오고 나가는 입출구가 되고요. 2층부터 5층까지가 실질적으로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층에 해당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층에서부터 5층, 주차층은요, 각 층당 한 대만 주차가 가능하고요. 주차 상태는 HMI에서 표시가 되고, 초기에 HMI는 모든 층이 다 주차 가능한 상태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차 타워가 만차가 되면은요, 더 이상 차량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층에 있는 입출구에 내가 차량 번호를 입력해도, 즉 어떤 차량 번호를 감지하는 센서가 동작을 해도요, 1층에 있는 입출구 문은 열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차이기 때문에 더 이상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다라는 내용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의 속도도 지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실제 이 차량 입고 제어 시스템이 자동 운전하고 있다고 했을 때 엘리베이터의 속도는 한 가지 속도로 고정이 됩니다. 0.5m/s로 항상 동일하게 올라갔다가 내려가고요. 물론 가감속 시간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최고 속도가 0.5m/s로 고정이 되고 그때 인버터 주파수는 약 15.9Hz다라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거를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설비 구성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다음 7번째를 보시면은 셀렉터 스위치들에 대한 어떤 역할들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SS1은 어떤 점검 화면에, 즉 HMI 화면 중에 점검하는 화면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그 점검 화면에서의 운전 정지 스위치로 사용이 되고요. SS2는 우리가 이 차량 입고 제어 시스템의 모드를 바꿀 수 있는 셀렉터 스위치가 되고 내가 ON 한 경우에는 점검을 할 수 있는 모드가 되고요. 오프로 하게 되면은 자동 운전을 할 수 있는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즉 내가 SS2를 ON 하게 되면은 그때는요 SS1을 ON하면 운전, 오프하면은 정지로 동작을 하는 것이고 SS2를 오프한 순간은 자동 운전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SS1은 관여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8번째로 엘리베이터 운전이 실제 인버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작성이 되어 있어요. 엘리베이터 운전이라고 하는 것이 곧 인버터 운전이고요. 각각 정방향과 역방향으로 다르게 운전할 수 있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버터의 정방향 운전은 곧 엘리베이터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인버터가 정방향으로 운전하면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게 되고요. 인버터가 역방향을 할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는 내려간다, 하강한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지는 당연히 엘리베이터가 정지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방향, 역방향, 정지에 대한 내용이 있고 인버터의 출력 주파수가 곧 엘리베이터의 출력 주파수가 되고 엘리베이터의 출력 주파수를 통해서 우리는 엘리베이터의 속도를 제어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점검하면은 아날로그 출력 0에서부터 10V를 통해서 인버터가 제어를 하고요. 자동 운전 같은 경우는 모드버스 RTU를 통해서 485 통신을 통해서 제어한다라는 내용도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쭉 읽어보면서 아, 이러한 내용으로 만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 짐작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9번은요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9번은요 좀 생소한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가상 엔코더 카운트를 계산하면서 현재층을 구별을 한대요. 자, 이 내용은요 사실 실제 엘리베이터를 우리가 어떤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등장하는 약간 생소한 용어들이 되고 이러한 내용들은 내가 사실 엘리베이터 관련한 좀 선수학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충분히 모른다 하더라도 이 프로그램을 짜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게 일단 내용들을 쭉 나열을 했고요.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엘리베이터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등장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여기 엔코더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엔코더가 뭐냐면은 우리가 실제 엘리베이터를 올리고 내리기 위해서는 모터를 통해서 엘리베이터를 올리고 내려야겠죠. 그 모터에는요 엔코더 원판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조금만 더 크게 그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엔코더 원판이라는 것이 모터에 달려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엔코더 원판은요 이 원판 사이사이에 이 끝부분에다가 약간의 구멍들이 있습니다. 슬롯이 있어요, 슬롯.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슬롯이 파여져 있고 여기도 슬롯이 파여져 있고 이런 식으로 슬롯들이 파여져 있는 것이 엔코더 원판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엔코더 원판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레이저와 같은 빛을 쏘게 되는데 파여져 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요 센서가 감지가 되지 않습니다. 즉 레이저가 신호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엔코더에 이 슬립이 있죠. 이 파여진 부분이 원판이 회전하게 되면서 그 구멍이 이 레이저를 통과하게 된 순간 그 파여진 구멍을 통해서 레이저가 짠 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그 레이저를 받은 센서는요 아, 지금은 원판이 회전을 하면서 하나의 슬립이 통과를 했구나. 그 다음 한 번 더 계속 회전하면서 다음 슬립을 만날 때마다 레이저 빛이 센서에 잠깐씩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센서는요 내가 들어온 레이저의 수에 따라서 레이저의 수를 카운트를 하는데 그 카운트한 수를 따라서 지금 이 엔코더 원판이 몇 바퀴를 돌았는지, 즉 엔코더 원판이 몇 바퀴를 돌아서 몇 미터를 이동시켰는지를 센서가 파악을 하게 됩니다.
즉 실질적으로 엘리베이터가 몇 미터 움직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엔코더 원판이란 것을 사용을 하고요. 그 슬립에서 통과한 레이저를 통해서 그 통과한 레이저 수를 통해서 엔코더 카운트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엘리베이터가 몇 미터를 이동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인버터의 현재 주파수를 기반으로 우리는 실제 이 엔코더를 쓰지는 않죠. 그래서 가상의 엔코더 카운트를 계산해서 지금 몇 미터를 이동을 했고 몇 미터를 이동했기 때문에 지금 몇 층의 엘리베이터가 있는지를 구별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실질적으로 지금 쭉 움직이고 위로 움직이고 혹은 아래로 움직이면서 몇 미터를 움직였구나, 그리고 몇 미터를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 엘리베이터가 건물에 있는 몇 층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엔코더 카운트를 통해서 지금 엘리베이터가 몇 층에 있는지를 구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준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실제 엔코더를 카운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PLC 프로그램에서 적절한 우리가 방법을 사용해서 가상 엔코더 카운트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실제 엔코더 없이 인버터의 현재 출력 주파수를 기반으로 가상 엔코더 카운트를 계산해서 현재층을 표시한다 라고 되어 있고, 카운트 갱신은요 인버터와의 통신 주기와 동일하게 따를 겁니다. 우리가 인버터와 모드버스 통신 주기를 200ms로 설정을 할 거예요. 우리 통신 설정할 때 기동 조건이라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 기동 조건에 기존에는요 언더바 T 100ms라고 해서 기동 조건을 100ms로 해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공개 문제에 있어서는 이 기동 조건을요 언더바 T의 200ms로 통신 주기를 0.2초로 정해지게 프로그램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200ms로 해서 이 카운트 갱신, 이 가상 엔코더의 카운트 갱신도 200ms마다 실행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매 통신 주기마다 현재 주파수에 해당하는 펄스 증가량을 통해서 누산을 하거나 감산을 할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면은 누산을 할 거고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면은 감산을 해서 펄스 수가 증가하거나 감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펄스 수가 증가한다는 거는 뭐예요? 엘리베이터가 지금 더 높은 곳에 있구나, 펄스가 감소한다라고 하는 거는 엘리베이터가 낮은 층에 있구나 라는 거를 구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모르셔도 됩니다. 제가 마지막에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을 한 번 더 언급을 드릴 거고요. 지금 이러한 내용은 실제 엘리베이터를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상 엔코더 카운트는 200ms 통신 주기마다 아래 공식에 따라서 누산을 하거나 아니면 감산을 한다라는 내용이 적혀져 있고요. 상승 시에는 카운트가 누산하고 하강에는 감산한다라고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들이 쭉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도 있을 거고요. 모르는 공식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어진 공식을 따라서 만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모터의 회전속도 공식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회전속도에는 P분의 120F라고 하는 분당 회전수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엔 별도의 따로 손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슬립을 따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전속도는 P분의 120F라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초당 펄스수라고 하는 PPS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모터 회전속도를 통해서 유도가 가능을 합니다. 지금 이 모터 회전속도는 RPM이기 때문에 분당 회전수예요. 근데 이것을 먼저 초당 회전수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분당 회전수를 초당 회전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기존의 모터 속도 RPM을 6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초당 회전수 RPS로 변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RPS에다가 내가 PPR이라고 하는 것을 곱해주게 되면은 이게 바로 초당 펄스 수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PPR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엔코더 분해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의 의미는 모터 1회전당 발생하는 펄스수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터가 1회전당 발생하는 펄스수가 문제에서는 1024라고 가정이 되어 있어요. 명시를 해놨습니다. 자, 이 1024가 뭐냐면요, 우리가 아까 엔코더 원판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슬립이 뚫려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슬립이 지금은 제가 그린 거는 슬립이 총 8개 뚫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바퀴, 이 엔코더 원판이 한 바퀴를 돌면은 실질적으로 레이저는 총 8번의 슬립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한 바퀴 모터가 회전하면은 펄스 수는 8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슬립이 무수히 많아서 1024가 되면은 한 번 회전할 때 1024개의 엔코더 분해능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즉, 이 PPR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 엔코더 원판에 달려있는 슬립의 수라고 생각을 해줘도 됩니다. 즉, 엔코더 원판이 한 바퀴 돌았을 때 그때 발생하는 펄스 수가 바로 PPR이라고 하면 돼요. 1회전당 발생하는 펄스 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초당 회전수 RPS에다가 내가 한 바퀴 돌았을 때 발생하는 펄스 수를 곱하게 되면은 이 값은요, PPS라고 하는 초당 펄스 수 값으로 유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당 펄스 수 공식이 다음과 같이 유도가 된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값을 누산하거나 감산을 할 건데 이 초당 펄스 수에다가 200ms라고 하는 우리가 실제 모드버스와 인버터 간의 통신 주기를 곱함으로써 실제 PLC 프로그램에서는요 0.2초마다 발생하는 펄스 수를 더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래 공식을 보시면은 지금 아래 공식을 보시면 정방향으로 운전을 할 때는요 기존에 발생한 펄스 수에다가 0.2초에 한 번씩 새로운 값을 누산한다 플러스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역방향 했을 때는 기존의 값에다가 0.2초에 한 번씩 동작하는 펄스 수를 빼주게 됩니다. 그래서 0.2초마다 값을 더해주면은 정방향이 되고요. 값을 빼주면은 역방향이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터가 회전하면서 발생하는 펄스 수를 0.2초마다 몇 번 발생했는지를 현재 주파수에 따라서 측정한 후에 이 값을 0.2초마다 더해주거나 혹은 빼주면서 지금 값을 업데이트를 하고 값이 업데이트 돼가지고 그 해당하는 펄스 값이 특정 값에 도달하면은 지금 엘리베이터가 몇 층에 위치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식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몰라도요. 이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값을 유도해 낼 수가 있다. 적절하게 사용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우리가 새로운 공식이 하나 또 나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지금 한 층당 엔코더 펄스 수가 얼마가 돼야 하는지도 공식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 공식을 보시면은 PPR에다가 그 다음에 층고를 파이 D라고 하는 어떠한 원의 둘레로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I 값을 곱해요. 그리고 그러한 값이 쭉 계산돼서 값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요. 이 내용은 한 층당 우리가 엔코더 펄스 값이 얼마가 되면은 지금 1층인지 2층인지 3층인지 그 펄스 값을 계산을 하는 공식이 되고요. PPR에다가 층고 나누기 파이 D라고 하는 것을 곱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층고에다가 파이 D를 나눈 것은요, 한 층을 이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폴리의 회전수가 됩니다. 이 폴리라고 하는 것은 실제 엘리베이터를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도르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올릴 때는 이렇게 폴리가 회전하면서 엘리베이터를 들어 올리고요. 반대로 내리고 싶을 때는 역회전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하강시킨다라고 보면 되고, 그 실질적인 도르래를 폴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폴리의 지름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기어비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어비와 다시 모터와 폴리 간의 기어비를 명확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어비가 10대 1이다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폴리가 한 바퀴 돌았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돌리는 모터는 10바퀴 돌려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의 어떤 토크 값을 조절하기 위해서는요, 이 기어비를 제어하게 되는데, 이 기어비를 통해서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더 큰 힘으로 올릴 수도 있고요. 혹은 속도도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모르셔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폴리와 그리고 그것을 돌리는 모터 간의 기어비가 10대 1이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어진 공식을 통해서 한 층당 펄스 수는요, 주어진 엔코더 분해능 값에 의해서 32,595라는 값이 대략적으로 나왔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즉, 한 층이 증가할 때마다 펄스 수는 32,595만큼 증가를 했을 때 1층씩 올라갔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래 표를 보시면은 각 층마다 누적 펄스 수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1층 같은 경우는요, 바닥이기 때문에 0m가 기준이 되고요. 펄스 수도 0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1층을 의미하는 펄스 수의 범위는 0부터 16,297.5라고 하는 범위 내에
펄스 값이 있으면은 이때는 1층이다 라고 생각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은요, 이동거리는 2m예요. 한 층당 층고는 2m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누적 펄스 수는 32,595예요. 그리고 범위로 나타냈을 때는 16,297.5부터 48,892.5 이 범위 내에만 펄스 값이 있으면은 2층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적 펄스 수는요, 그 범위의 중간값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도 중간값이 3층이 되고요. 중간값이 4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5층 같은 경우는요, 최고점이기 때문에 가장 맨 꼭대기에 있는 펄스 값이 5층이 되고요. 범위로 나타냈을 때는 11만 4,082.5부터 13만 380까지의 펄스 범위가 바로 5층에 해당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코더 원판이 이렇게 쭉 돌면서 펄스 값이 증가를 하게 될 것이고, 그 펄스 값이 해당하는 범위 내에 위치를 하면은 그때 엘리베이터가 몇 층인지를 우리는 PLC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는 뭐냐면요, 바로 여기 있는 초당 펄스수 공식, 그리고 가산과 감산을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각 층당 펄스 값이 바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데이터가 됩니다. 사실 나머지 것들은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 우리가 문제를 실제 풀기 위해서는 이 부분만 기억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알고 이 공식을 아는 것과 모르고 있는 거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외의 것들은요, 우리가 동일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스위치 같은 경우는 HMI의 제어 오브젝트를 사용을 할 거고, PB와 SS1, SS2만 제외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램프 같은 경우도요, 우리가 실제 제어반, 이 PLC 제어기술자 2급의 제어반은 램프가 없습니다. 오로지 HMI에 있는 감시 오브젝트를 사용해서 비트 램프라든지 워드 램프를 사용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PLC와 HMI는 우리가 XBL EMTA 혹은 적절한 통신 모듈을 사용해서 내장 이더넷을 사용해서 연결한다 라고도 명시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은 각각 해당하는 HMI 화면의 세부 기능들이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시면은, 먼저 우리는 점검 화면을 볼 겁니다. 자, 점검 화면에 1번부터 보시면은, 자, 점검 모드는요, SS2가 온 상태일 때만 동작을 합니다. 즉, 셀렉터 스위치를 온 했을 때, 모드를 점검 모드로 했을 때만 동작을 하고요. 이때 인버터의 주파수는 가변 저항에 따른 아날로그 신호로 제어한다. 위쪽에서도 한번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가변 저항을 조정하면은요, 속도 설정 및 조작에서 전압값을 미터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압은 실제 엘리베이터 속도 0에서부터 1m/s, 그리고 주파수로 변환했을 때는 31.8Hz로 스케일되어서 표시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HMI 화면을 시험지에 주어져 있는 것을 한번 확대를 해볼 거고요. 자,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이게 바로 실제 문제에 주어져 있는 점검 화면이 됩니다. 이 점검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날로그 가변 저항을 제어해서 0에서부터 10V 볼륨을 제어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볼륨 값을 엘리베이터의 미터/s 속도 값으로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인버터의 주파수 값으로도 스케일해서 우리가 HMI 화면을 통해 감시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적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서 SS1을 온 하면은요, 점검이 시작되면서 엘리베이터가 상승을 하고요. 현재 속도에 따라서 현재 층과 현재 엔코더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잠깐 화면을 확대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점검 화면에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다고요? SS1을 온 하면서 엘리베이터가 상승을 하고, 상승하면서 엔코더, 펄스 수를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펄스 값이 위에서 제시한 표값에 도달을 했을 때 해당하는 층으로 보이는지도 우리가 HMI 화면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운전 중에 SS1을 오프하면은 엘리베이터는 운전 중간에 정지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현재 층과 엔코더 값도 측정을 중지해야겠죠.
그리고 다시 ON 했을 때는 엘리베이터가 운전을 계속해서 상승을 할 겁니다. 그렇게 상승을 하다가 엘리베이터가 5층에 도착을 하면은, 즉 엔코더 펄스 값이 133,380에 도착을 하면은 정지를 하고요. 그리고 내가 그 후에 홈셋을 누르면은 홈 OK라고 하는 표시등이 점등하면서 엘리베이터가 지금 내가 원하는 속도로 올바르게 동작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점검 완료 표시등이 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이 주차 타워를 제어함에 있어서 사전에 엘리베이터를 점검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엘리베이터를 1층에서부터 5층까지 한번 쭉 운전시키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5층에 도착해서 홈셋 버튼을 누르면은 점검이 끝났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점검이 끝난 후에 내가 SS1을 다시 조작하면은요, 홈 OK 표시등이 소등하면서 재점검을 시작을 합니다. 대신 이때는 엘리베이터가 지금 5층이었잖아요. 5층이었는데 홈셋을 누르면은 이 현재층이 바로 1층으로 즉시 전환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채점의 용이성을 좀 더 하기 위해서 1층에서 다시 5층에서 바로 1층으로 전환하도록 프로그램을 짤 거예요. 그래서 현재층이 5층이지만 홈셋 누르면은 바로 1층으로 전환이 되고 현재 엔코더도 0값으로 되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점검도 가능하고요. 점검 중에 SS2를 전환하거나 PB,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면은 엘리베이터는 정지하고 이력 알람과 적절한 흐름 알람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에러가 복구하면은 엘리베이터는 이어서 동작을 진행하고요. 알람들도 복구한다까지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람 같은 경우는요, 아래쪽에 좀 더 자세하게 적혀져 있으니까 그때 한번 보도록 하고, 우리는 14번 자동 운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4번 자동운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전까지는 점검 화면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요. 자, 이제 엘리베이터 점검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우린 본격적으로 차량 제어, 다시 차량 입고 제어 시스템을 구현을 할 것이고, 그 구현을 하는 곳이 바로 자동운전 화면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지에 주어져 있는 이 자동운전 HMI 화면을 통해서 기능들을 하나씩 만들어주게 될 거고요. 그 기능들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은, 자, 먼저 1번 보겠습니다. 자, 1번에 차량 입고 감지에 차량 번호 4자리를 입력하면은, 즉 지금 보이시는 입고 제어에 차량 번호 4자리를 입력하면은 입출구 1층의 문이 열린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실제 주차 타워는요, 차단기가 있고 센서가 있습니다. 차량이 들어오면은 그 센서가 동작하면서 지금 차량 번호 몇 번이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 센서가 없기 때문에 차량 번호 4자리를 직접 HMI에다가 입력하는 방식을 채택할 겁니다. 차량 번호 4자리를 입력하면은 1층 입출구의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차량 번호는 앞자리가 0번으로 시작을 해도 이런 식으로 0031이라고 하는 차량 번호가 들어와도 표시가 가능하도록 구현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차량이 입출구 엘리베이터에 입차해서 1층의 입차 스위치를 누르면은, 즉 입출구에 들어온 차량에 내가 입차 스위치를 누르면은 차량이 엘리베이터에 들어왔기 때문에 1층에 있는 센서가 점등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 이후에 층 선택에서 사용자가 내가 주차하고자 하는 층을 선택하고 선택한 층의 스위치는 깜빡하고 켜집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에는 실제 원하는 층을 눌렀을 때 점등하는 것과 동일한 메커니즘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뒤로 내가 닫힘 스위치를 누르면은 1층 센서는 소등하고 엘리베이터는 문이 닫히고 인버터가 정방향으로 운전하면서 엘리베이터는 내가 선택한 층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승하는 동안에 상승을 의미하는 표시등이 점등하면서 엘리베이터는 0.5m/s로 올라가게 된다. 라고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세세하게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구조에 따라서 우리는 프로그램을 올바르게 만들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을 보시면 엘리베이터가 운전하는 중에 HMI 자동운전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현재 층과 엔코더, 펄스 수도 확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HMI 화면을 통해서 감시가 가능하고요. 차량이 선택한 층에 도착을 하면은 이제 더 이상 상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승 표시등은 소등하고 해당 층의 센서가 점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5층을 내가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5층 센서가 점등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센서가 점등하고 5초가 지나면은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게 되면서 층 선택, 즉 엘리베이터에 내가 선택한 층의 스위치는 소등하게 됩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떠올리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엘리베이터가 원하는 층에 도착을 하면은 일정 시간 뒤에 문이 열리고, 그리고 문이 열리면서 내가 기존에 선택한 스위치는 꺼진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선택한 층에 출차 스위치, 즉 이제는 차량을 내보내기 위해서 출차 스위치를 누르면은요, 해당 층의 센서는 소등을 합니다. 기존에 도착하고 나서 센터가 점등했어요. 근데 출차 스위치를 누르면은 센서는 소등하고요. 그리고 또다시 5초 뒤에 엘리베이터 문이 자동으로 닫힙니다. 그리고 닫힘과 동시에 내가 선택한 층의 차량 번호가 내가 지금 들어온 차량으로 입력이 됩니다. 즉 5층에는 지금 들어온 차량 번호가 입력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제 차량이 입고되었기 때문에 주차는 불가능 상태가 된다라고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층에 차량을 주차를 하고 그 다음에 1초가 지나면은 엘리베이터는 역방향으로 운전하면서 1층으로 하강, 즉 복귀를 하게 됩니다. 엘리베이터가 복귀를 하는 동안 당연히 하강 스위치가 다시 하강 표시등이 점등을 하고요. 엘리베이터 속도는 동일하게 0.5m/s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동시에 입출구에 차량 입고 감지는 초기화가 됩니다. 엘리베이터가 복귀를 하는 순간에 내가 기존에 차량이 1층에서 감지하는 센서 있죠. 그래서 차량 번호 4자리가 입력되는 그 부분도 복귀하는 순간에는 초기화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쭉 동작하는 과정들이 나열이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차량이 입고 중에 비상정지 버튼을 눌렀다라고 해볼게요. 지금 자동 시스템이 쭉 구동하고 있는 중간에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면은요, 엘리베이터는 동작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즉시 정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력 알람과 흐름 알람이 발생을 하고요. 이제 푸시 버튼이 복귀하게 되면은 엘리베이터는 기존에 했던 동작을 이어서 진행하면서 알람은 복귀한다 라고도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작하는 중간에 내가 어떤 구간에서도 비상정지를 누르면은 그 즉시 정지하면서 알람들이 발생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을 보면 모든 층의 주차가 불가하면, 즉 만차가 되면은 만차 이력 알람과 흐름 알람이 발생을 하고요. 입고 차량 감지 센서에 차량 번호를 입력해도 1층 입출구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차량이 입출구에 들어와도 더 이상 주차할 층이 없기 때문에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입니다. 차량 입고 제어 시스템의 상태를 확인하는 알람들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알람에 대한 조건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력 알람 같은 경우는 발생 시각, 메시지, 복구 시각, 발생 횟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 시간의 형식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력 알람과 흐름 알람은요, 각각 푸시 버튼을 눌렀을 때, 점검 중에 SS2를 오프했을 때, 자동운전 중에 모든 층의 차량이 입고된 경우, 이런 3가지 조건일 때 각각 해당하는 알람들이 다음과 같이 확인이 되면 된다라고 조건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맞춘 적절한 메시지를 알람을 통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요구사항이고요. 동작사항은요,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어떠한 동작이 발생하는지를 쭉 자세하게 적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검 화면을 먼저 보시면은 1번에 초기에 SS1은 오프, SS2는 ON으로 전환해서 점검 모드로 진입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자는 점검 화면에 현재 층이 지금 1층인지, 엔코더는 0인지, 인버터는 정지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최초에 내가 주차 타워를 동작했을 때 현재 층과 엔코더, 인버터는 각각 정지, 그리고 1층이고 펄스 수는 0이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째, 이제 가변 저항을 조정해서 엘리베이터의 속도를 조작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엘리베이터 속도는 항상 0.5m/s로 동작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볼륨을 0에서 10V인 이 미터 그래프가 올바르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볼륨 값을 5V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5V로 설정해 주시면은 우리가 속도는 0.5m/s가 되고 주파수는 약 19.8, 주파수가 15.9죠. 15.9Hz로 스케일 되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속도를 변환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속도는 항상 0.5m/s로 구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맞게 가변 저항을 조정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그 값이 올바르게 스케일 되는지를 평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속도를 설정한 후에 SS1을 ON 하면은요, 인버터는 15.9Hz로 정회전을 하면서 상승 운전을 하게 되고요. HMI 화면을 통해서 점검 중 표시등이 1초를 주기로 전멸하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엘리베이터가 쭉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엔코더 펄스 값이 증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펄스 값이 증가하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각 층에 따라서 해당하는 범위 내에 도달을 하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즉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면서 펄스 값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 범위에 도달을 했을 때 해당하는 층에 위치하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운전하는 중에 SS2를 오프해서 점검 중에 모드를 전환해서 에러를 발생시킬 겁니다. 그리고 에러가 발생했을 때 점검 중 표시등은 꺼지고 인버터는 정지하면서 엘리베이터가 멈추는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현재 엔코더는 측정을 중지하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HMI 화면에는요, 운전 중 SS2 모드 전환 알람이라고 하는 에러가 발생을 하면서 흐름 알람이 발생을 하고 이력 알람에도 기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또다시 SS2를 ON 하면서 점검 모드로 복귀하면은요, 원래 상태로 되돌아간다. 기존의 운전을 재개한다. 라고 동작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올라가는 중간에 이번에는 PB, 비상정지 버튼을 누를 겁니다.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면은 마찬가지로 점검 중은 소등하고, 인버터는 정지하고, 현재 엔코더는 측정을 중지하고요. HMI 화면 상단에 비상정지 알람, 흐름 알람이 발생하고, 이력 알람이 기록된다. 그래서 에러가 발생했을 때는 적절한 동작을 구현해야 되고 그 다음 에러가 복귀를 하면은 원래 동작 상태로 재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엘리베이터가 상승을 하다가 5층에 도달하면은요, 이제 최고층에 도달했기 때문에 인버터는 정지하고 이제 최고층 도달했기 때문에 관리자는 SS1을 오프하면서 정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5층에 도착한 순간 인버터는 정지를 해야 합니다. 최고층에 도달하면 인버터는 정지하고 그 이후에 관리자는 SS1을 오프 상태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엘리베이터가 정지하면은요, HMI의 홈셋 스위치를 관리자는 누르게 되고 이때 현재층은 1층, 엔코더는 0으로 즉시 초기화가 됩니다. 실제로는 엘리베이터가 복구를 해야 하지만 우리가 그 부분은 구현하지 않을 거예요. 홈셋을 누르면은 그 즉시 현재층은 1층, 엔코더는 0으로 초기화되면서 점검이 끝났다. 홈 OK 표시등이 점등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점검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계속해서 SS1을 다시 기존에 오프한 SS1을 온 상태로 전환하면서 기존의 과정을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재점검이 필요하면은 다시 SS1을 온 하시면 되고요. 점검이 끝나면은 마찬가지로 홈셋 스위치를 눌러서 점검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검 화면의 동작들을 쭉 나열을 했고요. 우리는 이 순서에 맞게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적절한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점검 화면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점검이 끝난 이후에 이제 자동 운전을 해야 됩니다. 자동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점검을 끝낸 상태로 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홈 OK 표시등이 점등된 상태에서 이제 자동 운전 화면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동 운전 화면으로 넘어가면은요, SS1은 오프 상태, 모드 전환도 오프 상태로 전환해 주셔야 됩니다. 모드를 자동 운전 모드로 바꿔 주시고요. 초기 HMI 자동 운전 하면은 층수가 1층, 속도는 0.0m/s이고 모든 층수의 차량 입고는 가능 상태. 그리고 가능 상태는요, 색상을 녹색으로 표기해 줘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센서도 소등이 다 되어 있고요. 문도 전부 다 닫혀 있어야 됩니다. 엘리베이터 문도 닫혀 있으면서 적색으로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상태는 다음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자동 운전이 시작돼서 운전자가 차량을 1층 입출구에 진입을 해서 차량 입고 차량 감지에 차량 번호가 입력이 되면은요,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립니다. 1층에 있는 입출구 문이 열리면서 도어에 열림 표시 등이 점등하게 돼요. 즉 녹색으로 표시가 되면서 아, 지금 1층에 문이 열려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차량의 엘리베이터로 들어와서 1층에 있는 입차 스위치를 누르면은 1층 엘리베이터의 센서가 점등하면서 차량이 들어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HMI 화면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차량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에 이제 사용자는 층 선택에 5층으로 선택을 한 뒤에 닫힘 스위치를 누르면은 이제 1층에 있는 문은 닫히고요. 센서도 꺼지고요. 엘리베이터는 0.5m/s로 정회전하면서 5층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상승하는 동안 엘리베이터의 상승 표시 등은 점등하고 있다. 요구사항에 있는 내용대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층에 도착하고 나면은 상승 표시등 꺼지고요. 5층 센서가 점등하면서 아, 5층에 도착을 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인버터는 정지해서 엘리베이터가 멈추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난 후에 5초가 지나면은 기존에 선택했던 5층 스위치는 꺼지고요. 문이 열리면서 5층에 있는 문은 열림 상태 녹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는 5층에 있는 출차 스위치를 누르면 차량의 엘리베이터에서 하차를 하면서 센서는 꺼지고요. 5초가 지난 후에 문이 닫히면서 적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5층에 이제 차량이 나갔기 때문에 입고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5층에 차량 입고 불가능이 표시가 되고, 즉 적색으로 더 이상 5층은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표시가 되면서 차량 번호가 5층에 기록이 됩니다. 그렇게 차량이 입고가 된 후에 1초가 지나면은 이제 입고 차량 감지는 다시 0000으로 초기화가 되고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게 되면서 역회전, 즉 엘리베이터가 하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강하는 동안에 하강 표시등이 점등하고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면 마찬가지로 인버터는 정지하고, 그리고 2에서부터 8의 동작사항과 동일하게 차량을 4층, 3층, 2층 순서로 전부 다 순차적으로 입고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층은 지금 차량 입고 끝났기 때문에 다음은 4층이고요, 3층이고요, 2층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각 층마다 한 대씩 입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고를 하는 중간에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면은 엘리베이터가 즉시 정지를 하고요. 그 다음 HMI 화면 상단에 비상정지 흐름 알람이 발생하면서 점검 화면에 이력 알람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푸시 버튼을 누르고 있다가 이제 떼게 되면은 이제 원래 상태로 복귀한 거기 때문에 흐름 알람과 이력 알람은 복귀를 하고요. 엘리베이터는 기존에 내가 제어했던 방식을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차량이 쭉 들어와서 5층부터 2층까지 모두 입고가 되면은 HMI 화면에 만차 알람이 뜨면서 흐름 알람과 점검 화면에 있는 이력 알람에 기록이 되고요. 그 이후에 만차일 때는 내가 1층에 차량이 진입해서 차량 번호를 아무리 입력해도 입차 스위치를 눌렀을 때 문은 열리지 않고 계속 닫힘 상태, 적색 상태를 유지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1층에 차량이 진입해서 차량 번호 입력한 후에 문도 열리지 않고요. 입차 스위치를 아무리 눌러도 센서도 동작하지 않는다. 차량이 더 이상 입고하지 못하게 제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차량 입고 제어 시스템의 모든 동작 사항에 대해는 알아보았고요. 이제 이 동작 사항들을 만족하는 HMI 작화 프로젝트부터 PLC 프로그래밍을 모두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플로우 차트도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동작 사항에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차량 입고 제어 시스템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싶다면은 이 플로우 차트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시험지에는 뭐 기구 배치도라든지 그리고 뭐 회로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와이어링도 조건에 맞게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꼭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IO 메모리 맵 표준이라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변수나 디바이스를 사용해도 되지만 내가 좀 헷갈린다 라고 한다면은 문제에서 제시한 디바이스를 참고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프로그램을 짤 때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지에 작성을 해 놓은 거니까 이 점도 필요에 따라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HMI 작화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로 점검하면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자동운전 화면도 보이시는 것처럼 적절한 오브젝트들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오브젝트를 참고해서 구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이번 PLC 제어기술자 2급 공개문제 F형을 한번 알아보았고요.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자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들어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